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낮에도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옷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울진과 영덕은 오늘 아침 기온이 0도 선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상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오늘 한파특보가 발효됐고요. 울진과 영덕, 포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덕과 경주 7도, 포항과 울진 8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6도, 독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또 풍랑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 이자는 불어나서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중반의 허모 씨.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2년 가까이 매출은 급감하고 대출마저 막히면서 생계가 막막합니다. 원금을 포함해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은행에 갚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 달 이자가 1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에 당첨돼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입주할 자금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 답답해요 이게. 내년 6월달 입주인데 대출은 다 막힐 대로 다 막혀버리니까 입주할 수 있겠나 그것도 걱정이고. 30대 후반인 직장인 김모 씨도 최근 인상된 금리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지난해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최근에 10만 원 늘어 한 달에 13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초기 2.9였던 대출 이자율이 불과 몇 달 새 3.2%로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란 소식이 계속 나오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두 자녀가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가계에 부담은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소비 위축 그리고 경기 침체로 빠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금융 정책으로 은행들의 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시는 내년도 본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 증가한 2조 5,34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경제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4천억 원, 생태도시 환경과 도시 인프라 조성에 5,200억 원, 시민 안전과 복지 등에 9,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번 달 말부터 열리는 포항시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확정됩니다. 경주시는 내년도 본 예산안으로 전년보다 5.1% 늘어난 1조 5,65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폐철도 활용 사업인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에 100억 원, 신라의 달밤 황금 조명 78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36억 원입니다. 이 밖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시설 개선과 차량 첨단 소재 성형기술 구축,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경주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진앙지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개인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실적에 맞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모두 갈라져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무너져가는 거나 다름없다며 한탄합니다. 여기만 이렇게 갔는데 4년 지진 이후로 계속 이렇게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도 파손돼 찬물이 시원찮게 나온 지 4년째입니다. 3층짜리 개인주택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층을 지탱하는 1층 기둥이 갈라졌지만 보상금은 740만 원만 받는데 그쳤습니다. 3년이 되고 4년이 돼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는 아예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일어서가지고 한번 다 같이 그 피해 입은 만큼만 더 달라 소리도 안 해요. 피해 입은 만큼만. 또 다른 집은 곰팡이가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이곳은 침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곰팡이가 심해지는데 균열이 생긴 틈새로 빗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두 개인주택들인데 개인 돈으로 보수를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이 갈라집니다. 개인주택 주민들은 지원하는 피해 보상금이 터무니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한 주민은 견적은 5,600만 원이 나왔지만 실제 피해 보상금은 고작 도료비 67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짓는 것도 한두 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보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둥과 보등 주요 구조부가 부서진 경우 재건축이 필수적이어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한 피해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그런 심대한, 그러니까 주요한 구조부에 손상이 가는 경우에는 사실 건물을 거의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상당한 어떤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포항시는 정부 피해 구제지원단 손해사정사가 피해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피해금 책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금과 관련해 건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나도록 갈라지고 비가 새는 집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는 개인주택 주민들. 사실상 정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영덕에서 어제 정오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발생하는 등 경북 동해안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영덕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된 뒤 이와 관련해 그제 4명, 어제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덕군은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어제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어제 확진자 5명이 발생한 가운데 경주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1명이 확진됐습니다. 경주시는 확진된 간호조무사가 지난 19일까지 노인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와 직원 12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코호트 격리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포항에서는 어제 정오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이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됐으며 방역당국은 연구소 직원 등 400여 명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과 용산리 주민은 안전대책 없이 마을 하천을 없애 주민을 홍수재해에 놓이게 했다며 포항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시청 광장 앞에서 열었습니다. 이들은 포항시가 포항 아이파크 아파트 부지에 있는 마을 하천을 덮고 직각으로 하천의 유로를 변경하면 저지대에 있는 용산이리 마을 주민은 홍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포항시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마을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산지구 주택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며 포항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수도권은 어제부터 전면 등교 수업이 시작됐고 경북에서는 이미 올해 1학기부터 등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학생들은 무증상이 많고 예방 접종률도 낮아서 학교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원격 수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는 다시 정상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는 동안 가족과 친구 등 외부인과 접촉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손 씻기와 손 소독 등 방역에 열심입니다.
어제부터 전면 등교가 이뤄진 서울, 경기도와는 달리 대구, 경북에서는 올해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학생 감염 위험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접종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 사람이 많아진 데다 초, 중학생들은 예방 접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스터 접종이 필요한 고연령대의 그 확진이 나오다 보니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들의 그 확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북에서는 최근 학생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영주의 한 미술학원에서 11월 16일 원장과 교사가 확진된 데 이어 지금까지 11명의 학생이 감염됐습니다. 경산에서도 이달 들어 10여 군데 학원에서 12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학원생하고 관련되는 사람들 파악을 하고요. 또 다른 학원에도 이제 그 방역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자 239명 가운데 64명, 26.8%가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서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당국은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이 있는 학생은 학교와 학원에 가지 말고 즉시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텍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최정예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공대와 삼성전자는 채용 조건형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명, 모두 200명을 반도체 공학과로 모집합니다. 해당 학과 학생은 등록금과 특별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차별화된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동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보됨에 따라 포항해경은 어제부터 오는 25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안가 방파제와 갯바위 등의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옷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울진과 영덕은 오늘 아침 기온이 0도선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상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오늘 한파특보가 발효됐고요. 울진과 영덕, 포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덕과 경주 7도, 포항과 울진 8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6도, 독도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또 풍랑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